민주당 지도부가 전남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규탄 시민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 항쟁을 선언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거점 삼아 호남에서 보수정당 지지세를 넓히는 서진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광주 동구청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해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을 지정해 기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행안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추진 한 달여 만에 많은 기부금을 모았던 터라 아쉬움이 큽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본사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남을 찾아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시민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수산업 거점 도시인 목포로 총출동했습니다. 어패류와 해조류 그리고 천일염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인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도 가장 크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수산업 종사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한 집회는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릴레이 발언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민들의 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단호한 말 한마디를 못한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전남 도당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장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5+1 발언과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예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 지원액으로 약 7,300억 정도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7,300억으로 이 지역의 어업, 수산업, 음식업, 관광업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장애 규탄 집회는 내년 총선 국면과 맞물려 전국에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민주당의 전남 방문에 맞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내일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거점 삼아 호남에서 보수정당 지지세를 넓히는 일명 서진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됐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남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순천을 찾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 회장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를 갖고 지역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원 약속과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뒤 벌써 4번째 호남 방문입니다. 특히 순천은 지난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개막식을 직접 참석하는 등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여당이 공을 들여온 지역입니다. 순천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보수정당 첫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재선까지 한 지역으로 민주당 일당 구도도 약한 곳입니다.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가 32%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뛰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기도 합니다.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에
실리적인 또 전략적인 투표를 하시는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순천이나 전남 동북권은 해볼만 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순천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비와 국도 27호선 확장 사업 등 굵직한 현안 사업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호남에서 몇 안 되는 여야 각축장이 될 순천에 국민의힘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국 보훈단체들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국 보훈단체 연합회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일성을 기리는 건 호국 영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며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5.18 기념공원 또는 6.25 호국공원으로 설계 변경하거나 사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낭독한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시청 건물 출입구로 이동했지만 가로막히자 시청사 방호 직원, 경찰 등과 1시간 30분 넘게 대치했습니다. 이처럼 보훈단체들의 시위가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정일성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논평을 통해 정일성 기념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뒤따르면서 지속해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훈단체들의 주장은 정일성 역사공원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돼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한중 우호 교류 사업인 정일성 기념 사업을 책임지고 잘 진행할 것이며 소모적인 이념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훈단체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도 그중 하나인데요. 동구청은 설립 100년을 바라보는 광주극장과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을 지정해 기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행안부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추진 한 달여 만에 많은 기부금을 모았던 터라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1935년 문을 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최근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모인 ET 야구단도 2021년 후원업체의 지원이 종료되며 사라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라질 위기를 맞은 광주극장과 ET 야구단을 후원하기 위해 광주동구청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중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이 최근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행안부가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행안부는 공인된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를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에서는 특정 프로젝트를 지정해 후원할 수 있지만 공인된 고향사랑 이음은 특정 지원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프로그램에 한 달여 만에 3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일 정도로 효과가 있기에 아쉬움이 큽니다. 기부 건수나 기부 금액에 있어서 3.5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 기금 사업을 보고 기부를 해주신 분들이 대다수죠. 광주 동구청의 사례를 보며 민간 플랫폼 활용을 추진하려던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양한 기부의 욕구에 맞게끔 다양한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서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동구청은 사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할 때 기부자의 주소지와 기부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행안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출근길 SUV 차량이 광주 지하철 공사장에 빠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교차로 인근에서 SUV 차량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 1.5m 깊이 터파기 공간에 빠져 2시간가량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60대 사고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첫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으로 선정된 광주기독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합니다. 광주기독병원은 평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만 18세 미만의 소아 경증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심야 어린이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심야 시간대 대학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현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1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체중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1년 1.02명에서 지난해 0.97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광주의 합계 출산율도 2021년 0.9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군구 가운데서는 영광의 합계 출산율이 1.8명으로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1년 전 1.87명보다는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전남을 비롯한 지방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총리급 격상과 농협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영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자본 유출, 그리고 고령화가 맞물리며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은 전라남도. 지난해 기준 전남의 청년 인구 비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지난 2014년엔 광역단체 중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남의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소득 역외 유출도 무려 18조를 넘어서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이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방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분권형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형 정책도 제안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주도형의 균형 발전 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지방정부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분권형 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균형 발전 업무, 지방자치 업무, 지방분권 업무를 통틀어서 국가균형 지방자치부를 부총리급으로 만들어서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 특단의 대책으로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첨단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본사 이전과 농협 등 공공기관 이전이 제시됐으며 전남의 현안인 남해안 관광개발과 국립대 의과대학 유치도 지방권한 강화 방안으로 논의됐습니다. 인구 감소에 수도권 집중이 겹치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소멸. 국가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 2심 재판에서도 한양이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양은 제한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이 다음 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을 향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오늘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선 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지지를 밝혀놓고 학교의 재량 휴업과 교원들의 집단 연가 사용이 위법이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김대중 교육감이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해당 날짜에 교직원 체육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프레스데이 행사가 오늘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사무국은 올해 행사는 20개 다변화와 자원화, 국제화를 목표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했다며 2달 동안 선보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1일 목포 문화예술회관 야외 특별 무대에서 개막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 입주사들이 대체 녹지에 발암물질 흙이 유입된 경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6개 입주사는 지난 2015년 녹지 해제 임야를 대상으로 2차례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의 항목에서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와 이를 근거로 흙을 반출해 대체 녹지에 사용했다며 준공한 지 3년이 지난 만큼 책임은 관리 감독권이 있는 여수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대체 녹지를 직접 조성한 산단 6개 입주사의 책임이 크다며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원인 분석과 토양 정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이 광주시의 옛 신양파크 호텔 매입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부터 감사원 관계자들이 옛 신양파크 호텔과 관련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자료 수집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감사로 이어진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시는 옛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 고급 빌라 단지 건설이 추진되자 난개발을 우려해 369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제인공지능 전시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43개 기업의 246개 전시 부스 등을 통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해외 투자 유치와 바이어 상담회 등도 진행됩니다. 이번 개막식에는 농기계 업체 세계 1위 회사인 존디어사의 아태지역 부사장도 참석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